저희는 김윤조, 백건, 김준호로 구성된 반가짜뉴스입니다. 저희는 가짜뉴스 판단 및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약자 구제를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가짜뉴스로 인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거나 가짜뉴스로 인해 한순간의 사회적 약자 혹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회적 약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가짜뉴스 유포를 방지하고 우리가 가진 편견 및 거짓 정보들을 판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계기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활동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짜뉴스와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지함에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정보를 대하는 사람은 적었으며, 심각성을 알고 있음에도 막상 검증 플랫폼을 접하거나 참여한 사람들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접근성의 문제가 큰 이유는 만약 검증 플랫폼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참여할 것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이고 객관적인 시선과 이를 해결할 도구는 없었지만 만약 있다면 대부분 사용할 용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먼저 객관적인 시선을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가짜뉴스 검증 작업 및 플랫폼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활동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준 가짜뉴스와 실제 사실을 카드뉴스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민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검증입니다. 제주도 실종 여성 사건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당시 증거도 없이 난민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아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실제로 범인은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근거 없이 난민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았던 일부 가짜뉴스 유포 언론사들로 인해 발화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이 예멘 난민을 살인의 범인으로 의심했던 걸까요? 난민 혐오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가진 인식은 더럽다, 시끄럽다, 냄새가 나서 기피하고 싶다였습니다. 이러한 혐오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슬림은 무조건 테러리스트 집단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는데요. 전형적인 종교 배제주의, 계급주의, 인종차별의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무슬림이라는 종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무슬림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우리는 실체 없는 혐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오롯이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옹호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난민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혹시 장애인단체 명의만 빌려주고 수억을 횡령한 회장님에 대한 뉴스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는 고철수거 업체에 장애인단체 이름을 빌려주고 계약을 따냈지만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시설에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당 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배경 지식 없이 뉴스를 보았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직도 이 뉴스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뉴스는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이러한 가짜뉴스는 생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가짜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호도되지 않고 사실에 맞게 판단하는 개인의 노력 또한 절실합니다. 세 번째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기사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기사들을 보면 조현병 환자들이 성범죄, 노인폭행, 아이 유기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 대한 기사가 많았는데요. 각종 성범죄 사례 증가로 조현병 환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 조현병 성범죄자가 증가했다는 뉴스들 또한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사들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내용으로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자인 것이 확정적인 양 기사를 작성했고 그러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현병과 관련 없이 이러한 범죄들은 개인 일탈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조현병 환자의 성범죄가 늘고 있다는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정신질환자에 의한 성폭행 사건 중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사들을 비롯하여 이 뉴스도 처음 보았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가짜뉴스임을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러한 사실을 부풀리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실 판단 없이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편견을 만들어냈습니다. 조현병 관련 거짓 정보가 커질수록 조현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짊어지는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미디어를 통해 각종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조현병 환자들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만들며 배척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3개의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저희는 이를 인스타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접촉했습니다. 이 단체는 언론 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로서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수호와 가짜뉴스 타도를 위해 힘쓰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관계자분과 협력하여 저희가 만든 카드 뉴스를 해당 단체의 SNS에 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정상 업로드가 늦어져 영상에 첨부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드뉴스 활동과 더불어 저희는 최근의 가짜뉴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 또한 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틀씩 돌아가면서 가짜뉴스를 찾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호수 속에서 가짜뉴스임을 판단할 수 있는 뉴스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검증을 위해서 저희는 팩트체크넷을 활용했습니다. 팩트체크넷은 가짜뉴스를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시민들이 협업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2개의 의심되는 뉴스의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다음 기사들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팩트체크넷과 함께한 가짜뉴스 검증 활동, 사회적 약자 구제를 위한 가짜뉴스 타도, 카드뉴스 제작 및 민주언론 시민연합 연계 활동과 팩트체크 언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쉽게 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받는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각자의 위치에서라도 가짜뉴스를 타도하는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